뉴스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치부 최원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젠틀맨이 까칠맨으로 하겠습니다. 예, 정세균 총리가 어제 본회의장에 나와서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서 지금 화제가 되고 또 논란도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선 행보와 관련이 좀 있어 보여요. 왜 그랬는지 좀 취재가 됐습니까? 네, 정세균 총리는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성품인데요. 그런데 어제는 방역 실패와 백신 늑장 확보에 대한 야당의 질타에 목청을 높이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먼저 영상들을 한번 보시죠. 그 나라에 가서 그런 것이 남의 나라가 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뭘 떠넘깁니까? 떠넘기기는. 국가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총리 하실 1년 동안 못 받은 적 있습니까? 이건 몰라서 묻습니까? 저도 어제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눈빛이 벌써 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던데, 자, 야당에서는 이제 친문들의 표심을 사려는 대선 행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여당 내부에서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민주당 한 의원과 통화를 해보니까 작정하고 나간 듯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작정했다? 어제 현안 질의는 이제 방역과 백신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현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꼽는 성과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방어선을 더 단단히 치다 보니 평소보다 표현이 좀 거칠고 톤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여당 의원들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 좀 말랑말랑했던 본인의 이미지를 좀 바꾸려고 했던 그런 의도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 본회의뿐만 아니라 최근 발언들을 보면은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그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서는요, 덜 풀자, 더 풀자 같은 단세포적인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눈길을 끈 건 이 단세포적이란 표현과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이런 표현이었는데요. 굉장히 날이 서 있는 글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자, 근데 돌아보면 이낙연 대표도 과거 총리 시절에 이제 사이다 발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심을 끌었고 그것들이 이제 지지율을 높이는 데 동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대표도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러 차례 야당 의원 질의에 이제 사이다 발언으로 공세에 강하게 대응하면서 지지율이 40%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쓴소리 할 줄 알고 그런 경륜을 보여줬으면 하는데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쓴소리는 비공개리에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일부러 들리게 하는 것이 총리답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 그 고장난 레코드 같은 답변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고장난 레코드 여기 세워주신 이유는 뭡니까? 예, 사실 이제 정 총리가 재보선 전후로 해서 이제 총리직에서 물러나서 대선 후보로 뛸 거다 이런 얘기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낙연 대표가 지금 지지율을 계속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반전시키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정 총리 그쪽으로 표심이 쏠릴 가능성은 여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얼마 전 이제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꺼냈다가 이제 철회하는 과정에서 당내 반발을 산 적이 있었고요. 또 여기다 최근에 전직 대통령 사면론까지 꺼냈다가 역풍을 맞고 위기에 몰린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호남에서까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정세균 대안론이 서서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대안론. 네. 근데 뭐 아직까지는 정 총리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대표의 어떤 그 호남을 쥐고 있는 이 대표의 어떤 입지, 이걸 대체할 수 있을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젠틀맨이 까칠맨으로를 사이다도 김 빠지면 단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사이다 발언이 지지자들에게 시원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리더로서의 책임감은 국가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적어봤고요. 또 그 책임감이 빠지면 사이다도 결국 그냥 맛없는 단물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강사는 변해도 안철수는 안 변해입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안 바뀐다. 과거와 똑같이 이제 혼자 결정하고 혼자 듣고 이렇게 한다 이런 의미의 얘기일 텐데 누가 저런 얘기를 했습니까? 네, 좀 가까웠던 사람의 말이어서 더 아플 듯한데요. 10년 전 안 대표가 대선 후보였을 당시 상황실장이었던 금태섭 전 의원의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선거에서 후보를 낼 때는 대표가 혼자 결심해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하는 것을 보면 기업할 때의 그 기업가적인 마인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과거에 함께 했다가 이제 떨어졌던 관계이기 때문에 또 저런 말을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제 금태섭 전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를 이제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쟁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번에도 서울시장 출마를 혼자 결정했을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저희가 안 대표 측근 인사들과 통화를 해봤는데 최측근들과 상의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핵심 인사인 시도당 위원장들과도 전혀 좀 상의가 없었다는 분위기입니다. 예. 당 일각에서는 안 대표의 의사결정이 항상 예측 불가능하다면서 서운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안 대표가 이제 야권 단일화를 기치로 내걸고 이제 출마 선언을 하긴 했는데, 국민의힘과도 사실 물밑 조율이 사전에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선언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 대표의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의석수로나 이제 당세로나 좀 차이가 큰데요.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게 중요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불편하다는 기류가 있습니다. 앞으로 만날 일 없어요. 뭐 만나자고 그러면 만날 수는 있는데 뭐 내가 보기에 뭐 요청도 안 올 거라고 봐요. 단일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여전히 지금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제일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제 입당하지 않는다면 네.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4번으로 나가게 되는 건데, 이게 2번으로 나가는 것과 득표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게 좀 중요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봅시다. 네, 두 번째 물음표. 강사는 변해도 안철수는 안 변해의 느낌표는 단일화 우수생의 졸업으로 하겠습니다. 예. 안 대표는 보시는 것처럼 5차례나 단일화 논의의 주인공이었지만 정작 본인은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해서 졸업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졸업이 쉬운 건 아닐 텐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원희 기자였습니다.